제 인생 개발에서 상당히 제가 여기 관심이 많았던 게 제가 요즘 이력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27년 들어가나 27년이면 약 강산에 들어오는 이상이죠. 좀 3년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제 직장 사이클이 한 업종만 바뀐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서비스를 하려면 업종을 바뀌고 수업을 듣는데 아직까지 유통업에서 어느 이름이 있지는 않지만 계속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많이 평상시에 같은 거를 뭐 논문하는 거 아니면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통업에 대한 발전사 그 전망에 자연스럽게 소개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직장 상황을 직장을 몇 번 옮겼는데 그 인천국제공항에서 왔을 때 제가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 여러분 아시겠죠? 뭐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유통을 여러 번 접근하다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고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브랜드라는 많이 나오고 여성틱하고 슈터하고 미니마이즈하고 그다음에 뭐 MD라는 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과거의 발전 동력보다는 유통업이 이렇게 접근하기는 별로 억세스가 어려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한번 제가 쭉 들어보면 CEO입니다. 그래서 이재성 동네를 가끔 전화 통화하고 고민하는데 제가 직장 생활을 앞으로 60까지 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약 7년 남았습니다.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저는 가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금도 없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제가 막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의외로 판기를 개발해서 서버를 나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CEO가 된다면 이런 걸 발표하려고 준비해놨죠. 그래서 비전, 미션이라는 말이 이게 참 어려운데요. 회사에서 보면 그냥 교훈 같은 거 있죠. 사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성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게 과거에는 그 유통업에서도 비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리스는 백화점 들어가려면 들어가야 상관없습니다. 한정된 땅에 물건은 신규 브랜드가 인정하려면 들어가려면 엄청 어렵습니다. 땅은 좋고 사람은 몰리고 상품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치열한 로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격 거품이 생기고 이 윤리 경영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없었습니다. 수학도 비슷이 이거는 뭐 참고로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 장 고객 중심 경영. 지금 통업에서는 이제 고객 중심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합니다. 하나의 컴플레인을 가지고 영어 분석을 해서 이런 말씀드린 부여시해가지고 그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서 고객의 마음을 읽지 않으면 유통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팔아서 고객한테 떠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모든 걸 파악해서 선정까지 물건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다품 소량을 해서 개발하지 않으면 기업이 상황이 안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거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게 요즘 기업체 산실이라고 해가지고 체인지 제가 이걸 좋아하는 용어인데요. 체인지 커스터머 컴페티션 예측불안 기업 외부 환경에 따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강화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대응 전략을 하지 않으면 뭐 어렵겠죠, 기업이요. 그리고 고객 분석을 하지 않으면 더 어렵고 이런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 뭐 해야 될 것 같고요.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서 그 경쟁을 강화시키고 여러 번 사피면서 들어볼 겁니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브랜드 시기를 하면서 시험을 많이 하는 PDS 요즘 우리 공항에서는 상당히 아시겠지만 ASQ 사연을 했어요. 공항이 제가 입사한 2년 안 됐는데 이제 공개별적으로 상당히 터프하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방문할 때 좀 우습게 봤어요, 제가. 근데 두 가지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격과 공격의 차이가, 저는 롯데에서 제가 이제 MD 전문가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는 면세점에서 이 플로라는 매장을 예를 들어 한 층이 1,500평이다, 1,600평. 그럼 거기에 대해서 모든 브랜드를 총괄해서 MD 플랜을 짭니다. 플로어 맵에. 그래가지고 루비통이다 이런 거죠. 루비통, 샤넬, 프라다, 에스쁘다 이런 브랜드들을 매출 중에서 브랜드별 고객별 성향을 매가지고 플로어를 짠 다음에, 그게 이제 고객과 협의가 된 다음에 이제 뭐 마스터 플랜이 나오죠. 돈을 나오고 거기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출 나온 다음에 그다음 고객 성분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자발적으로 포커스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를 모두 전문가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 수업으로 만들어서 테마를 줘가지고 공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포커스 그룹 같은 걸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케팅 부서는 뭐 아시겠지만 요즘 마케팅이 없는 부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읽어본 책을 도서관에 오픈 도서가 만들어가지고 책을 공유해가지고 상의를 하고 발표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 우리나라 3대 몰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롯데월드 가보셨죠? 그 다음 센트럴시티 있고, 그 다음 코엑스몰 있습니다. 근데 거기 MD 전문가들은 어떻게 일하냐면, 여기 MD가 뭐냐면 이제 머천다이징 약자입니다. 제가 정의하기는 쉽게 말해서 MD는 상권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예를 들어 브랜드가 있는데, 어떤 상권은 상당히 고객이 많이 물어서 활성화되는데, 어떤 브랜드는 임대료를 싸게 입주랑에서 들어왔어도 실제 고객에 몰리지 않으면 상권을 나중에 실험화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월세 매장과 수수료 매장이 있습니다. 지금 롯데나 이런 신세나 있는 탑 브랜드 매장은 수수료 매장을 할까요? 월세 매장을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시죠? 수수료. 맞습니다. 수수료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점을 정확히 내는 거 말씀드릴게요. 입점주가 어떤 상권에 들어갔을 때 수수료 매장은 그 매출분에 대한 이런 20%분을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 80%를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월세는 그 매출 관계없이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을 회사에다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차이냐면은 마케팅 어떤 전 상권을 활성화하고 이벤트 할 때는 월세 매장은 참여를 못하죠. 할 의도 없고 어차피 200만 원만 내는 거니까. 그러나 수수료 매장은 이 수수료가 많이 내더라도 매출이 높아지고, 매출이 없으면 수수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존과가 됩니다. 입점료와 입점 잠깐에. 그래서 탑 상권은 주로 수수료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문제는 수수료율이 작더라도 탑 브랜드는 굉장히 코가 세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작게 들어옵니다. 제가 과거에 특자이고 롯데 면세점하고 센트럴시티 등을 사례 들면, 제가 루비통을 그때 잠실에 소봉동 면세점 있다가 잠실 면세점을 그때 입사했는데, 그때 매장을 레이아웃 짰는데 루비통 때문에 1년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루비통을 못 잡아가지고 그 전체 매장에 대한 플로우 맵을 다 오케이 되는데 루비통이 안 돼가지고 MD 전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픈이 늦었는데 마지막 협상을 루비통 해가지고 됐는데, 루비통이 되니까 나중에 샤넬, 그 다음에 까르띠에라든지 탑 브랜드가 네이버스끼리 같이 몰려다닙니다. 네이버끼리 끼리끼리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마다 픽스가 됐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오픈이 했는데, 그래서 상권을 살리려면 브랜드가 탑 브랜드가 들어야 됩니다. 설사 브랜드가 낮더라도 임대료를 많이 주겠다, 수수료를 많이 주겠다는 브랜드 들어가면 그리고 상권이 죽고 그 업체도 죽습니다. 그래서 바로미터는 브랜드가 탑 브랜드를 유치하는 게 MD 기업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수수료 매장으로 가는 것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말씀드리면 면세점과 백화점이 있는데, 여러분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면세점이 있고 이제 백화점이 있으면, 면세점은
이 지수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나 이태리에서다가 루비통이나 샤넬, 에스카자를 뭐 수입하겠다. 그러면 롯데에서 MC를 오픈해가지고 직접 그걸 수입 판단 다 해서 재고부담을 안고 매장에 따라서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부담은 롯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백화점은 어떻게 하냐? 롯데백화점에는 입점주가 백화점에 들어가는 데서 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재고부담은 입점주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나죠.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